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 마감 시황을 진행해 볼 텐데요. 현재 시간은 2022년 12월 7일 오후 4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장지수 점검 알아가 볼 거고요. 두 번째 향후 전망 알아가 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을 이제 쭉 둘러보면 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등락이 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강세, 강보합, 보합, 약보합, 약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 기관에 대한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좀 아쉽긴 해요. 얘가 살짝 원래는 이제 좀 매수세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됐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7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런 흐름은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뭐 177억 더 순매수했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합이다. 다만 이제 파란색인 상태로 됐으니까 좀 이제 요 정도면 0.18% 하락했다. 이거는 그냥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그린다라고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익 추정치랑 각 개입, 그냥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할게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매한가지예요. 코스피는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와 지금 이 코스피의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를 봤을 겁니다. 딱 이렇게 그려놓고 0, 1, 2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지금 그 격차가 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승률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 정망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경기도나 오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주가가 이익 추정치에 맞춰가는 거죠. 결국은 영원 불멸의 소스는 뭡니까? 주가의 영원 불멸 소스, 영원한 테마, 이익이에요. 매출이에요.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이 돼서 하방 압력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환율 보시게 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얘가 어제하고 오늘에 이르러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이 가게 되면 외국인이 순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천억 팔아치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좀 환율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환차 손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우는 생각 못 했는데 라고 하면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앞으로의 전망 일단 부동산 거물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이제 거물 스턴리트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거다. 시장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거고 파월 의장님은 자신이 경제를 망쳤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이런 식으로 정말 폭력적으로 하게 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어야 되는데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 얼마나 지금 박살 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말대로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상황이 거의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뭐 과열됐다,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무역지표는 이제 부진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가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무역이 좀 이제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또 이제
흐름이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또 이제 고용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파월 의장님이 말씀하신 높은 고용률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안 잡히게 될 일은 그래도 좀 이제 없어지겠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 얘기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 이미 경기 후퇴 쪽으로 마켓 리세션 쪽으로 가서 50보다 밑으로 내려갔고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도 50보다 위로 올라갔던 적이 별로 없는데, 그쵸? 코로나 때 이때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갔다가 50보다 한동안 그래도 계속 높아지면서 흐름 유지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조업이 그래도 살아난다는 뜻인 건데, 그 이후로 그냥 이제 죽쓰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좀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 한 명, 블루 칼라 한 명에 화이트 칼라 직업 6명, 고용자 6명 만들어낸다. 그 고용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통칭 한 명의 노동자가 6명의 화이트 칼라 직업을 배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3차 선진국이 되면은 3차 서비스업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것도 제조업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 제조업이 있어야 돼요. 1차 산업 한 5% 이내에 지지대, 그 다음에 2차 산업 한 20%, 나머지 한 65% 이상이 이제 3차 산업, 그리고 또 4차 산업 이런 것도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그게 가장 서로 이제 행복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그런 게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이 한번 깨져버리게 되면 3차 산업은 금방금방 깨지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좀 어렵습니다. 예.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굉장히 좀 개별 장세에 움직였는데, 공구멍 플러스, 여성 플러스 사이즈, 하는 이제 그런 친구인데, 실적 개선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잡았고, 두 번째,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다. 아니, 실외 마스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실외 마스크는 이미 해제된 지 오래고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흐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단순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정말 지극히 개별적인 장세예요. 네, 오늘 한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